자, 다음은 444페이지에 제4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되겠습니다. 이거 뭐죠? 지금 부동산 개발에서는 이 시간에 하는 것들이죠. 이 시간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문제화된다는 것이죠. 자주, 예. 자, 페이지 숫자가 뭐 443입니까? 맞습니까? 네.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자,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예. 가장 핵심적인, 개발에서의 가장 핵심적 내용들이다. 앞에, 했던 그 개발에 대한 내용들은 좀 단편적인 이야기들이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좀, 내용도 좀 많고, 또 여러분들이, 이때 비교 구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앞에 부분하고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 445페이지에 맨 위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의 순서입니다. 순서. 먼저, 지역 경제 분석, 분석은 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마지막에 투자 분석. 예.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크게 5개 단계,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일단 순서 잡는 거. 순서 잡는 문제가 17회 시험 때 출제가 됐었고, 자, 이러한 5개 단계를 크게 2단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였을 때 앞 3단계를 시장 분석의 단계, 뒤에 2단계를 자, 경제성 분석의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한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에, 내가 사는 동네에, 자, 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각자 사는 지역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거 하나 더 있습니까? 예,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합시다. 되겠습니까? 자, 과연 그러면은, 내가 사는 지역에 10층짜리 쇼핑몰을 만들어도 될까? 만들었을 때 제대로 될 것인가? 시장 분석에서는 그 개발 대상 부동산이 그 시장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알아본 것이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자, 이때 시장 분석에서는 또, 자, 이 쇼핑몰에 대한 시장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때 시장 분석한 이후에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선행하는 분석이고, 또 시장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지역 시장 전체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시적 분석의 형태다라고 하고, 또 시장 분석은 또 자, 시장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장 분석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은 개발 대상 부동산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분석하는 것이고, 경제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 뒤따르는 호행하는 분석이고, 경제성은 대상 부동산의 수익, 순현가가 얼마냐, 내부 수익률이 얼마냐
아주 미시적 분석이죠. 또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개발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손해가가 0보다 크면 개발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예.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의가 되는 것이고,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조 내용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447페이지 먼저 가보죠. 부동산 개발의 시장 분석에서, 예. 시장 간로 1번 447페이지 중간에 간로 1번 시장 분석의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 일조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활동 언더라인. 2번에서 예, 채택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언더라인. 자, 그 다음에 449페이지 가서 공사의 개발의 경제성 분석 동그라미 1번. 자, 1번의 마지막이죠. 구체적인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 동그라미 2번의 마지막이 뭐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다. 됐죠? 예, 갑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예.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뭐다? 그거 외에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현재 출제가 안 되니까, 예. 또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공부한 결혼적 지식만 있어도 누구든지 아는 내용들이니까 전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디로 오느냐? 445페이지인데 이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파트들이다. 자, 먼저 지역 경제 분석에서 봅니다. 자, 내가 사는 동네에다가 내가 이때 쇼핑몰을 갖다가 10층짜리 한번 올리고 싶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먼저 그렇게 내가 이 지역이 그 지역으로서 타당한가? 그 말 그대로 그 지역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지역 내에서 모든 부동산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들이 대체로 어떤 이용을 하고 있더라. 상업용으로 많이 이용하더라. 주거용으로 많이 이용하더라. 모든 부동산에 대한 이용 형태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공단인데, 공단 지역인데, 거기다가 쇼핑몰 넣어봤자 돈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예. 어떤 이유가 하는지를 알아본다. 그 다음에 지역 경제니까 그 지역 인구, 또 그 지역의 소득 수준, 또 그 지역의 교통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 시적 경제 차원에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지역 경제 분석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거 기억나죠? 입지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경제기반 성수 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입지계수, 경제기반 성수, 지역경제 분석의 수단들이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우리 했지 않습니까? 이거 LQ 했죠. 특정 사람의 전국 고용률에 대한 특정 사람의 지역 고용률의 비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날까 말까 대체로 다 안 나시겠죠.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어디냐 하면은 교재 203페이지에 입지계수 있죠. 찾았죠? 예.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아래쪽에 경제 기반 성수 있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이죠. 시장 분석. 자,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유형입니다.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죠. 예.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단계. 여기에서 이 말 특정 유형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내가 이 지역에 쇼핑몰을 공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개발 대상 부동산이죠. 그럼 뭐다? 이 지역에 쇼핑몰이 있으면 뭐다? 알아보는 거죠. 그게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다. 내가 개발 공급하고 싶은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부동산이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다. 됐습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자,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거기고. 그 다음에 또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면 특정 유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이 경우에 시장 세분화가 있고, 시장 세분화를 통하여 또 시장 차별화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죠. 시장 세분화, 차별화,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시장 세분화, 차별화,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장 세분화, 자, 수요자, 자, 있죠. 445페이지 갈로 2번 시장 분석의 동그라미 3번. 시장 세분화는 박스 하시고 수요자들의 특성 박스 하시고 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며 시장 차별화 박스 하시고 공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 공급 상품의 특성 박스. 자, 시장 세분화, 시장 수요자들의 특성. 말해서 그냥 소비자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해보고 차별화. 상품이 차별하지 뭐. 그래서 공급 상품이죠. 내가 개발 공급하고 싶은 자, 여기 있으면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쇼핑몰도 맨 처음에 생긴 거, 두 번째 생긴 거, 세 번째 생긴 거 내가 이제 네 번째 하고자 한다. 각각 다 다르겠죠. 각각 다 다르겠죠. 건물 모양하고 청수 다 다르다. 또 구조 다 다르다. 그것에 대한 특성들을 갖다가 각각 비교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시장 차별화.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수요자 특성, 시장 세분화.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는 거죠. 잘 사는 동네, 사는 동네, 중산층 지역,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뭐다? 개발 부동산 상품이 다르겠죠? 저소득층, 그냥 하는 이야기죠. 저소득층 사는 지역에, 골프 연습장 있죠? 그거 됩니까? 안 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고 공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차별화 전략. 자, 이런 것들이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것도 특정 유형이다. 이건 수요 공급이죠. 분석의 수단 그냥 수요 공급 분석. 자, 이것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상 분석 있죠. 시장상 분석. 일단 시장상 분석은 시장 분석과 같다 다르다. 알겠습니까? 자, 이 역시 뭐다?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죠. 내가 개발 공급하고 싶은 이 부동산에 대한 뭐다? 임대 가능성 또는 분양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이것이 시장상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 특정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을 알아보는 것은 시장 분석이고 그것에 대해서 임대 분양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은 뭐다? 시장상 분석이다. 시장 분석과 시장상 분석은 뭐다? 시장 분석과 시장상 분석은 다른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이것도 정답이 된 바 있습니다. 시장상 분석은 시장 분석과 동일한 개념이다. X 정답. 다르죠? 자, 그러한 시장상 분석의 수단으로서 가는 것이
흡수율 분석이 있다. 흡수율 분석은 시장 분석의 내용이 시장 분석의 수단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의 수단이다. 자, 개발 공급된 부동산이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됐느냐, 또 얼마나 빨리 흡수됐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흡수율 분석이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쇼핑몰은 뭐다? 3년 전에 공급됐는데 완전히 분양되는데 2개월에 소유됐다. 두 번째 쇼핑몰은 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공급됐는데 완전히 분양되는데 1개월에 소유됐다. 세 번째 쇼핑몰은 뭐다? 작년도에 공급됐는데 완전히 분양되는데 보니까 20일 정도 소요됐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다? 완전히 분양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른바 흡수 시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죠. 흡수 시간이 점차 짧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 지역에는 쇼핑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증가한다는 소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흡수율 분석입니다. 자, 과거 3년, 2년, 1년 전이죠. 자, 흡수율 분석은 이것처럼 뭐다? 과거 추세입니다. 과거 추세를 분석해서, 자, 현재의 상황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갖다가 예측하는 수단입니다. 즉, 흡수율 분석은 과거 추세 분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추세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얼만큼 될 것인가, 자, 미래의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다. 흡수율 분석은 과거 추세 분석이 추세 분석의 목적이다. OX, X. 과거 추세 분석을 통하여 미래의 수요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해 본다. 그래서 저 시장에서 예컨대 쇼핑몰에 대한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 강한지 강도 파악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시장 수요 강도 파악이다. 흡수 시간이 짧을수록 시장 수요가 강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 됐습니까? 자, 꼭 확인할 것은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의 수단이고 그 목적은 과거 추세 분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추세를 통하여 미래의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케이? 예. 그런 것에,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결국, 자, 내가 개발하는데, 자, 결국 뭐다? 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될지를 갖다 알아보는 것. 됐죠? 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 신문이나 광고, TV 광고 보면 동대문 상가, 시장, 남대문 그 상가 시장에 1,000만 원 투자, 월 수익 100만 원 보장, 이런 거 있죠. 말도 안 하지만, 자,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또, 손익, 분기점이 이제 어느 정도 될지를 알아보고, 그러면 뭐다? 시장성 있다 없다 알 수 있죠. 그런 것이 뭐다? 타당성 분석의 목적이다. 물론, 분석할 때 모두가 세후 분석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이제 대상부동산이죠. 예. 대상부동산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됐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DCF, 예. 할인, 현금, 할인 분석 방법, 수원 현가가 얼마냐, 내부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됐죠? 예.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세전이다, 세후다. 세후 분석이죠. 예. 모두가 세후 분석. 그래서 예컨대 수원 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또 내부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더라. 투자를 하는 거죠. 즉, 투자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됐죠?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446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되겠죠? 예. 보충 자료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나머지는 다 체크했죠. 체크한 것만 보기 바랍니다. 예, 가고, 예. 자, 그 다음에
450페이지 가서 제5절 부동산 개발의 분류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좋고, 예. 그 다음에 450페이지 맨 아래쪽에 03 개발 주체에 의한 분류 있죠. 공영 개발. 공영 개발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전면 수용, 전면 개발로 가는 뭐 대표적인 방법이죠. 자, 공영 개발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이 뭐 신경 쓸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451페이지에 공영 개발의 중간에 동그라미 4번입니까? 예. 택지 공영 개발의 장점과 단점. 그래서 단점 니은 자, 동그라미 A번이죠. 쭉 언더라인. 토지 전면 수용에 따른 재산권의 상대적 손실감으로 소유자 민원 발생 우려가 많죠. 이게 뭐 잘 아시죠? 수용할 당시에 뭐다? 되게 시장가로 보상하지 않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하니까 시장가보다 더 싸게 이렇게 보상받으니까 토지 소유자들마다 입장에서는 대단히 뭐다? 손해를 많이 보는 기분이죠. 그렇게 되니까 뭐 머리에 띠 두르고 또 뭐 빨간 띠 두르고 이제 또 경운기 몰고 또 뭐 어떻게 뭐 왔다 갔다 하죠. 길이를 갖다가. 근데 그런 것을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또 B번에서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개발을 하고자 하면은 그래서 보상금 지급이 또 뭐다? 수용할 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초기 비용이 많다. 자금 부담이 크다. 예. 그 다음에 C번에서는 뭐다? 이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죠. 예.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뭐다? 자, 보상금이 뭐다? 막대하게 들어가죠. 또 그것 때문에 주변에 개발 주변의 토지들에 대한 투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영 개발은 여러분 뭐 잘 아니까 그 정도 하시고 잘 출제가 안 됩니다. 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단점을 중심으로만 해 놓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52페이지 비공영 개발했죠. 비공영 개발 뭐 다른 말로 비공영이니까 민간 개발이죠. 자, 그래서 비공영 개발, 예. 비공영이다. 공영 개발이 아니다. 이건 뭐 민간 개발이죠. 같은 말이 뭐다? 민간 개발. 자, 민간 개발은 뭐 크게 또, 예, 자체 개발 사업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은 뭐다? 토지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뭐 자신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체 개발 사업이죠. 그러면 자체 개발 사업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발에 따른 위험을 누가 다 부담한다? 토지 소유자 부담이죠. 물론 뭐 개발 후에 모든 지분과 수익은 역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 것이 되겠죠. 되겠죠? 예. 그래서 거의 뭐 이거는 별도로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예. 위험도 본인 부담, 수익도 본인 것. 또 대신에 주인이 직접 자기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발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겠죠. 돈만 있다면은 예. 자, 그거는 특별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됐죠? 개발에 따른 위험과 수익은 모두 본인 거다. 본인이 안 난다. 예. 그 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이죠. 자, 토지 주인과 함께 개발 사업을 펼친다 이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지주 공동 사업이다. 자, 어떤 이야기냐? 여기에서는 뭐다? 주체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뭐다? 토지 소유자이고 한 사람은 개발업자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뭐다? 토지를 제공하겠죠.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이죠. 개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뭐다? 이때 요 사이에서 뭐다? 이때 이제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개발 사업에 따른 비용을 갖다가. 자, 그러한 처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자, 450페이지 중간 아래에 동그라미 기억에, 이러한 뭐다? 이것들은 이제 뭐, 이때 보니까, 예, 첫 번째가, 예, 공사비 대물 변제행위다. 공사비, 대물 변제행위다. 이 제목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의 공사비를 해서 완공된 건축물의 일부로서 갚는 방식을 갖다가 공사비 대물 변정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A번에다가 언더라인 됐죠? 모든 사업 시행은 뭐다?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정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는 문제 공사비 분양금 지급행위죠. 그건 뭐 분양금 있으니까 보장 수익금으로서 분양 수익금으로서 지급한다. 공사비를 꼭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행위 신디케이터. 신디케이터입니다. 신디케이터는 뭐다? 부동산 금융에서 했었죠. 여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부동산 개발하고 개발에 따른 수익을 갖다가 나누어 갖는 방식. 그것이 뭐다? 신디케이터. 투자자 모집형. 자, 그 다음에 다음 표지 사업 위탁형 있죠. 사업 위탁형. 자, 사업 위탁형은 뭐다?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뭐다? 사업 위탁형이 됩니다. 됐죠? 자, 그 사업 위탁형은 뭐다? 역시 1번 언더라. 개발 사업의 일체를 개발업자에게 위임하고 개발업자는 뭐다? 사업 시행을 대행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자, 동그라미 B번에서 자금의 조달은 뭐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조달하거나 이때 또 개발업자가 알선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뭐 당연히 뭐다? 모든 뭐다? 사업의 시행이죠. 감독, 관리는 뭐다? 누가 다 알아서 한다? 토지 소유자가 다 알아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발에 따른 지분, 수익은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단지 뭐 개발업자는 뭐다 그냥 사업의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고 모든 뭐다 관리 감독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수수료는 받고 그다음에 이건 뭐다? 다 토지 소유자가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이죠. 이 등가 교환 방식 말 그대로 등가 교환한다. 이 말은 뭐다? 아까 이거죠. 토지 소유자는 뭐다? 토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있겠죠. 개발업자는 뭐다? 개발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럼 개발 비용이 있겠죠. 그러면 토지 가격과 개발 비용의 비율로서 완공된 건축물을 똑같이 나눈 거예요. 그 비율로 나눈 거예요. 이게. 그것이 뭐다? 등가 교환 방식이다. 따라서 등가 교환 방식에서 뭐다? 동그라미 2번 언더라인. 그게 중요하죠. 수수료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이죠. 왜 그냥 완공된 건축물을 갖다가 토지 가격과 그 다음에 개발 비용의 비율로 나눠갔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없죠. 많이 정리 적게 정리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컨소시엄 건설 방식이죠. 컨소시엄 건설 방식은 뭐다? 이때 자 언더라인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일 때 개발 사업 규모가 크니까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를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됐죠? 예.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소규모다. 대규모 개발 사업. 그 다음에 토지 신탁이 있습니다. 토지 신탁은 뭐다? 예. 자, 이때 거기에서 사업 위탁형하고 그 다음에 토지 신탁형하고 차이가 토지 신탁형은 뭐다?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신탁해서 합니다. 신탁회사에다가 형식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이때 이 토지하고 자, 현금 플러스해서 현금 20억 줄 테니까 당신 그냥 알아서 토지 위에다가 번듯한 건물 하나 세워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알았다. 해서 이제 신탁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신탁회사가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이제 임대하겠죠. 임대는 또 뭐 분양이다 합니다. 했을 때 분양 수입이다 또는 임대 수입을 갖다가 비용제하고 이때 여기서 위탁자죠. 위탁자인 토지 소유 이건 수탁자고 그 다음에 또 수익자 있겠죠. 수익자 뭐 수익자에게 주는 거죠. 뭐 그 수익자야 뭐 토지 소유자 본인일 수도 있고 다른 제 3자일 수도 있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토지 신탁이다. 그러면은 뭐다? 이때 소유권 이전이죠.
사업위탁형은 뭐다? 소유권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전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권 할까요? 소유권은 뭐다? 토지 이전하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가 가지고 있고 형식적으로 이전하죠. 신탁에서 합니다. 됐죠? 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위탁 형성은 뭡니까? 자, 시행이죠.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사업위탁형 당연히 뭐다? 토지 소유자고, 이때 뭐다? 신탁 회사입니다. 됐죠? 갑니다. 자, 수익은 뭐다? 개발 이익은 뭐다? 당연히 개발 이익이다. 개발에 따른 이익이다. 이거 토지 소유자에게 유역되는 거. 이거는 뭐다? 수익자죠. 예. 그 수익자가 토지 소유자 번일 수도 있고, 소유자, 이건 토지 소유자 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지정한 뭐다? 제3자, 다른 제3자일 수도 있죠. 수익자는. 예.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또, 예, 453페이지에, 시어스 맨 아래죠. 토지 신탁의 동그라미 D번이죠.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뭐다? 신탁 회사는 뭐다?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있는 곳으로 다 돌려줍니다. 반환해줍니다. 신탁 기간 종료 시 토지 건물을 그대로 반환해주는 것이 토지 신탁이다. 예. 자, 그 다음에 454페이지 가서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예. 454페이지 가면 뭐다? 개발을 유형해서 신개발 있고 재개발 있죠. 그 재개발로 갑니다. 재개발, 예. 재개발에서 자 455페이지, 자 455페이지 재개발 있죠. 자, 그 재개발에서는 자 보시면은 자 수복 재개발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갖다가 구분해야 됩니다. 수복 재개발은 자 언더는 박스죠. 예. 현재 대부분 시설 그대로 유지 박스하시고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이다. 마지막도 언더라인 소극적인 재개발이다. B번에 개량 재개발은 두 번째 줄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하여 박스하시고, 예. 그 다음에 C번에 보전 재개발은 두 번째 줄 중간이죠. 사전에 박스하고 노후 불량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이다. 그 다음에 철거 재개발은 뭐다? 완전히 철거하고 난 뒤에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철거 재개발이죠. 여기 이제 한번 출제가 한 21회 때인가 22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키워드죠. 예. 키워드를 또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또 논문을 다 썼습니다. 공부할 때 그 논문 쓰는데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돼, 이게.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이게. 그래서 논문이 아니고 페이퍼 할 때, 예. 그 페이퍼 내준 교수님한테 이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냥 잘 읽어보고 해봐라. 현재 시설 유지하면은, 수복 재개발이고, 새로운 시설 첨가, 새롭게 들어갔으니까 개량됐다. 개량 재개발, 예. 그렇게 해서 또 실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때. 또 강의할 때 맨날 그렇게 하고, 요즘 다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강의를 보통 안 한 분들 많았죠, 이거. 예. 출제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할 때, 전 강의 딴 거 안 합니다, 이거. 그냥 구분 나오는 데만 구분해라. 구분하는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읽어보면 다 같아, 이거 똑같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취득 방법. 단순 개발 방식. 그냥 토지 주인에 의한 자력 개발. 예, 그 다음에 환지 방식. 대표적으로 1번에 맨 마지막 있죠. 토지 구역 정리 사업. 됐죠. 그래서 환지 방식, 환지한다. 토지를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죠.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한다. 토지를 다시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환지 방식이지, 분양 방식 아니죠. 이거 조심해. 됐죠? 환지한다. 개발된 토지를 원소유자들에게 다시 돌려준다. 이 뜻입니다. 판다, 분양한다. 이 말 아닙니다. 예,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다. 환지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매수 방식이죠. 예,
매수 방식은 뭐다? 수용 방식이죠. 수용. 정부가 토지 수용을 통해서 전면 개발로 가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공영 개발이 매수 방식의 그런 수단들이죠. 자, 그다음에 혼합 방식. 혼합 방식은 뭐다?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적절하게 혼합한 겁니다. 자, 환지 방식하고 매수 방식을 혼합한 겁니다. 환지와 매수 방식을. 됐죠? 갑니다. 예. 나머지는 뭐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6절, 토지 자원과 지속 가능 개발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거 뭐 매번 뭐 해봤자 이 강의가 출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단지 거기에서 자, 457페이지 가서 맨 위에 갈로 이번에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의 비교에 있습니다. 비교. 현장 자원은 뭐다? 자연 상태 그대로인 것.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그 자원은 우리가 현장 자원이고, 상품 자원은 뭐다? 인간의 뭐다? 노동력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자원을 우리가 상품 자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지는 뭐 우리가 이제 쭉 그런 얘기 하는데, 결국 요지는 뭐다? 현장 자원을 보존하자. 그래서 이제 그 요지는 이제 현장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품 자원이 있는데, 자, 절대 자연 그대로, 이거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고, 이거는 뭐 개발된 거죠. 예. 인간의 노동력이 가미된 것이고, 인간의 노동력이 가미가 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자연 상태를 좀 보존하자. 그 다음에 또 뭐다? 개발하자. 좋다. 개발하되 좀 친환경적 개발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적절하게 보존하면서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뭐다? 지속. 자, 이때 예. 자, 그래서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예, 당 세대죠.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죠. 당 세대를 위한 개발이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보존이냐? 미래 세대, 후세대입니다.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후세대를 위한 보존이죠.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개발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 개발해버리면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우리 후손들이 뭐다? 나중에 태어나서 개발할 거 없다. 욕 엄청나게 하겠죠. 우리 조상들 뭐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 욕심이 많았구나. 그래서 적절하게 뭐다? 보존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자. 뭐다? 예. 형평성이죠. 그래서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한다면은 지속 가능 개발에 실현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뭐 읽어보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잘 오지 않죠. 그렇게 하시고. 자, 이상으로 뭐다? 부동산 이용과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예.